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목소리요. 의견을 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목소리요. 그게 마치 당신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이 파고들 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견하게 될 것은 정말 놀라울 겁니다. 이 목소리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깊고도 변화를 일으키는 질문들을 탐구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아시나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선택마저 의문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라디오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목소리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한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 자아가 만들어낸 역할입니다. 그 목소리는 교환합니다. 두려움을 속삭이고 불안감을 키우며 외부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아가 만들어낸 투영, 가면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작게 느끼게 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은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즉 자유롭고 완전하며 이 목소리가 제안하는 어떤 아이디어보다 더 광대한 존재임을 깨닫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계속 듣는 그 목소리는 사실 작은 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면적이고 제한된 모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메아리입니다. 이 작은 나는 우리의 본질인 척하지만 자아가 만들어낸 가짜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아를 전체라고 믿는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아가 우리의 약점에서 힘을 얻으며 혼란을 일으키는데 능숙하다고 했습니다. 융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체성을 향한 여정은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아를 있는 그대로, 즉 허상의 표현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공간이 열립니다. 자아는 정서적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안을 파고들어 우리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요구하며 외부의 시선 없이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작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로 확장적이고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자아가 두려움과 비교에 집착하는 반면 진정한 자아는 사랑과 신뢰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는 내면은 외면과 같고 외면은 내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아는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다고 믿게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무한한 연결망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아는 시끄럽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혼란 속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자아는 조용하고 멈춤과 내적 성찰의 순간에 드러나며 직관을 통해 속삭입니다. 자아가 판단할 때 진정한 자아는 받아들입니다. 자아가 두려움으로 몰아갈 때 진정한 자아는 평화로 인도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이내믹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이며 신성한 불꽃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겨지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은 불멸의 인간이고 인간은 죽을 운명의 신들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영원한 본질을 지닌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라는 일시적인 한계 속에 있지만 말이죠.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신성함은 사실 우리 본래의 상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여정에 더욱 깊이 들어가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는 층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신성한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더 높은 자아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죠. 함께 가보실까요? 자아는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환상은 우리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고 믿게 하며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돋보이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우리에게 고립감을 심어줍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그 깊은 외로움을 자아는 자극합니다. 자아는 우리가 특별하고 독특하며 남들과 다를 때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단지 거대한 속임수라면 어떨까요? 자아의 이러한 분리된 관점은 철저히 앨런 와츠에 의해 도전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바다 위의 파도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다 속에서 분리된 한 방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방울 속의 전체 바다입니다. 이 은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전달합니다. 분리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전체의 고유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필수적인 실타래로 얽혀있는 우주적 직조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아의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바다의 파도이며 같은 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러한 연결성을 방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아는 오직 한 방울만 보게 하여 그것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아는 우리를 자기 비판과 비교의 순환에 가두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방울로서 삶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바다 전체라는 것을 말이죠. 광대하고 깊고 완전한 존재로 말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관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이와의 만남이 아니라 동일한 전체의 일부를 인식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 이야기가 곧 우리의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틱나탄, 시치 NHAT 스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잎사귀와 같습니다.
모양과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이 우리의 고통과 불안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아가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자아는 강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또 실패했어. 넌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야. 각 실수는 재앙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죄책감과 정체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진정한 자아는 실수를 진화의 계단으로 봅니다. 카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보기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움의 원천을 담고 있다. 진정한 자아는 실수를 인간 경험의 일부로 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로 여깁니다. 각 실수는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 돈, 시간, 인정 등 무엇이든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아는 우리를 축적하고 경쟁하게 만들며 항상 무언가를 부족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풍요로운 의식 속에서 작동합니다. 노자, 라오드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자아는 우주가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그것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관대함이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삶의 흐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와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아는 삶이 투쟁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진정한 자아는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합니다. 주고, 받고, 성장하는 끝없는 순환 말입니다. 이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지 바다의 한 방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체 바다이며 여러분만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세상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법을 이해하고 자아의 환상을 해체하며 여러분의 참된 자아의 광대함에 눈뜨는 것입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송신기와 같습니다. 항상 활동하며 자신의 의견, 판단, 비교를 끝없이 방출합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라디오처럼 작동하며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며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 목소리는 외부적인 성취, 완벽한 직업, 타인의 인정,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찬사를 통해서만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자아의 함정입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조건을 만들어내어 내면의 평화를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현실이 아니라 자아가 현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 목소리는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그 힘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치 마음에 투영된 영화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동안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관찰의 의식적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그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란 뒤에 있는 침묵, 즉 그것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지도 크리슈나무르티, 지도 크리슈네이머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높은 형태의 지능이다. 여러분이 자아의 생각을 단순히 지켜보며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때 그 목소리의 힘은 줄어듭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생각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찰자와 생각을 분리하는 이 과정은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아는 우리가 그것과 싸우지 않고 단순히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안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마나 마하르시, 러마나 머허시, 자기 탐구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은 참된 자아를 인식하는 열쇠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자아의 방해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순수한 존재 상태와 연결시켜 줍니다. 자기 탐구의 실천. 이제 이 실천을 시도해 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되 이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그것들을 관찰하세요. 그것에 집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이 고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놀라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변치 않는 존재감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자아입니다. 라마나 마하르시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인지하는 의식입니다. 이 실천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의식을 일상 속에 적용할 때 매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맛을 더욱 깊이 느끼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과의 춤처럼 느껴지며, 대화를 할 때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듣게 됩니다. 참된 자아로의 각성, 끊임없는 여정. 참된 자아로의 각성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칼 융, 카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자아는 파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아가 균형을 이루면 그것은 창의적 표현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의식을 지배할 때 우리는 고통을 창조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자아를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도구로 인식하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균형 잡힌 자아는 참된 자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성에 봉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균형의 아이디어를 더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참된 자아와 통합하는 실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죠. 루미의 말처럼 당신은 움직이는 우주이며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아와 조화로운 삶. 균형을 이루었을 때 자아는 내면의 폭군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반면 우리의 본질 참된 자아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이 각성은 단순한 통찰 이상으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참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내면의 잔잔한 평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한 것처럼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재된 평온입니다. 그는 이를 말 너머의 고요함, 존재가 그 완전함 속에서 쉬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도전을 명확하고 균형 있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기반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매 걸음마다 있다. 그것은 평범한 길들을 행복의 순간들로 변화시킨다.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갈 때 더 이상 감정과 자아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행동은 직관과 마음에 의해 인도되는 의식적인 응답이 됩니다. 깊고 신비로운 변화. 참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때로는 신비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관이 강화되어 마치 보편적인 지혜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 상태를 별표, 개인이 자신이 무한히 큰 무언가의 일부이자 전체의 독특한 표현임을 깨닫는 순간
별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연민과 공감이 생기고 이는 차이를 초월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인식할 때 증오나 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각 사람과 각 존재를 자신과 연결된 확장으로 보게 되며 우리의 상호작용은 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일과 성공, 그리고 목적에 대한 변화. 이 변화는 우리의 일과 성공, 그리고 목적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심지어 가장 작은 결정들까지도 더 큰 목적과 공동의 이익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우리의 본질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노자, 라오드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할수록 더 많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새로운 현실의 시작.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이는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의도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지만 매 순간 그 길은 더 가볍고 더 밝아집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우주의 광대한 연결망 속에서 깊이 얽혀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어다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신의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 참된 자아를 일상 속에 통합하기. 참된 자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도전 과제가 나타납니다. 이 의식을 일상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 실천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참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으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존재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통합의 첫걸음은 작은 주의 깊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시몬 와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물 한 잔을 마시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든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하는 일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현재 순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감정의 수용과 성장의 기회. 또한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슬픔, 심지어 두려움도 적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드러낼 공간을 제공합니다. 불교 승려 페마 초드론, 페머카드런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함께 앉는 것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도전과 성장의 관문. 삶의 도전은 참된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관문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자아는 저항을 만들어내지만 참된 자아는 이를 기회로 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켈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꿀 도전에 직면한다. 연결의 깊이와 새로운 관계.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갈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연결의 깊이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되고 열린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더 만족스러운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재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마어턴 부버는 이 현상을 나눠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 볼 때 진정한 연결의 신성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만남이다. 참된 자아에 뿌리를 둔 우리의 만남의 질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끝없는 여정, 새로운 시작. 참된 자아를 통합하는 것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에 머물고 잊음과 기억, 그리고 발전과 배움 사이의 춤입니다.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특권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되는 것이다. 이 여정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본질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상기시킵니다. 서두를 필요도 도달해야 할 종착점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단지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마무리하지만 사실 이 순간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것은 끝없는 빛의 첫 번째 광선들일 뿐입니다.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가는 여정은 본질적으로 무한합니다. 종착점은 없으며 매 순간은 확장과 발견, 그리고 통합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여정은 경계 없는 우주와 같습니다. 항상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처럼요. 테이야르드 샤르댕, 티라어드 더 차어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인간 경험은 가장 단순한 일에서조차, 심지어 가장 도전적인 순간에서조차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끊임없는 초대입니다. 참된 자아로부터 사는 삶의 의미. 참된 자아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역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대하면서도 한정되어 있으며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경험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가볍게 탐험하도록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짐을 내려놓고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그것이 더 큰 길의 일부라는 지혜를 가지고요. 참된 자아와 연결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큰 제스처나 연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촛불처럼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에 뿌리를 내릴 때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공명합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 누구에게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은 스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변화를 일으키며 인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아의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영향력, 말과 행동을 초월한 힘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촉매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자아의 소음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것들을 관찰하는 고요함이며 그것을 느끼는 광대함이고 그것을 연결하는 사랑입니다. 이 초대를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해보세요. 참된 자아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당신의 숨결과 고요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당신은 이 무한한 여정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걸음은 당신의 목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당신을 이끌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될 뿐이며 각 걸음은 더 많은 빛,
더 깊은 연결, 그리고 더 큰 진리를 약속합니다. 이 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무한함을 탐험하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까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고 참된 자아의 존재를 당신의 하루하루 속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좋아요하고 공유하며 당신 내면의 무한함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참된 본질과 연결되기 위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 놀라운 모험을 계속해서 함께 탐구해 볼까요? 다음 만남 때까지 당신의 빛이 계속해서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